안녕하세요. 수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순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순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n개 중에서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n이 뭐다? 서로 다른 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에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얘를 줄 세우게 하는 방법을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NPR 요렇게 이제 적을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죠? 적을 수 있고 얘는 뭐다? n명의 사람이 있는데 n명의 사람을 어디에다가 이 r개 칸에다가 줄 세기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n개 중에 하나,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n-1개 중에 하나, 그 다음 n-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다? r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r 플러스 1 여기까지 계산해서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NPR을 계산하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얘를 어디까지 곱해줘야 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1이 아니죠? 이건 n-r 플러스 1 여기까지 곱해줘야 된다고 했고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뭐다? 계승이라고 한다 그랬죠?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이거보다 한 개 작은 게 얼마예요? 이 분수꼴이라고 하면 얘보다 한 개 작은 게 n-r이니까 n-r부터 계속해서 한 개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해준 거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이거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적는 걸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순열 문제가 될 텐데 지우고요. 자, 얘가 이제 순열 문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뭐 np형은 역시나 1이고요. np는 n이고 그리고 npn 얘는 뭐가 된다? n 팩토리얼 된다. 이 정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순열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좀 잘해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한데 알아야 되는 게 순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리에 여기서 무언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무언가를 넣을 때 여기에 있는 자리가 지금 4개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의 자리적 특성들이 전부 달라야 된다는 거. 자리적 특성이 다 다른 경우에만 우리가 순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자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4명의 사람이 있는데 A, B, C, D 4명의 사람인데 이 A의 기준에서 봤을 때 A가 여기 들어가는 거랑 A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애들 다른 데 넣는 거랑 A를 이 두 번째 자리에 넣고 나머지 넣는 거랑 A를 세 번째 자리에 넣고 나머지 혹은 A를 네 번째 자리에 넣고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A가 여기 자리 들어가는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 자리에 들어가는 걸 전부 다른 상황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이 자리의 자리적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리적 특성이 다른 경우에만 순열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ABCD가 있는데 이 ABCD의 사람을 4개의 자리에 줄 세우게 한다고 합시다. 뭐 어렵지 않죠? A를 여기 넣는 거, 여기 넣는 거, 여기 넣는 거, 여기 넣는 거 전부 다 다르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해서 다 선택해줘야 되니까 4팩토리얼 즉 2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해볼까요? 어떤 마을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 집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집이 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A, B, C, D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여러분. A, B, C, D 4명의 사람을 4개의 집에 배열을 할 거거든요. 할 건데 A가 여기 집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 집에 들어가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A가 여기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간 거랑 여기 들어간 거랑 다르니까 요 각 집 자리들에 대한 뭐다? 자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다? 순열 문제가 되겠죠. 따라 집어넣는 건 이 집에 넣는 건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1명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들이 각각 자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순열로 생각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것도 뭐가 된다? 그죠? 순열 문제가 되고 4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순열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리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배열을 해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 있는데요. 이 7명을 줄 세우게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명을 여기에 줄 세우게 할 건데 조건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양쪽에 남자가 서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양쪽에 남자가 서야 된다는 얘기는 이쪽 자리랑 이쪽 자리에 남자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뭐 남자를 먼저 적었으니까 남자는 대문자로 한번 적어보고요. 여자는 소문자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었을 때
남자들이 양쪽에 들어가니까 일단 남자부터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남자가 4명이죠. A가 여기 들어간 거랑 여기 들어간 거 같아 달라요. 여기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얘는 제일 뒤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개의 자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순열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줄 세우기 할 때 항상 잘하기가 사람을 뽑는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여기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해서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다? 4명 중에서 순열로 2개 뽑아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남은 애들은 남자 2명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조금 헷갈리면 2명 중에 뽑아서 자리에 그냥 넣으세요. AB 지금 나갔습니다. 그죠? 몇 명 남습니까? 5명이 남죠. 이 5명을 이 5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거고 남자 여자는 이제 뭐 어떻게 줄을 서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5명의 사람을 5개의 자리에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5PO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5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1명 중에 하나 해서 곱하기 5팩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똑같은 수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요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남녀가 교대로 써야 된다. 자, 남녀가 교대로 선다고 합시다. 교대로 선다는 얘기는 남녀 이렇게 서든지 아니면 여남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세우려고 보니까 아이고 왜 아까 꺼놓은 거 채워야 되겠네요. 사람이 7명인데 남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자들 사이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여남으로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워보면 여남 세우고 나면 그 다음 여자가 와야 되는데 여자가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남자 1명 남는데 이 남녀가 교대로 설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들 어떻게 써야 된다? 남자부터 자리를 해서 남녀 해야 남자 4명, 여자 3명이 교대로 줄을 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남자부터 세워볼까요? 남자부터 세면 어차피 얘들은 정해진 자리 아닙니까? 그죠? 간격이 벌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띄워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남자는 몇 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1명 중에 하나니까 얘는 뭐다? 4P4. 혹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A가 여기 들어간 거랑 여기 들어간 거 다 다르죠. 각 자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순열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여자들 넣어볼까요? 여자들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3개의 자리에 여자 3명 넣는 방법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 해도 되고 3P3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남녀를 교대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아까 1번이 양쪽에 남자가 서는 방법수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세 번째는 양쪽에 적어도 1명 남자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양쪽에 남자가 적어도 1명 줄 서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자리가 7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은 여기랑 여기가 양쪽 끝 아닙니까? 그죠? 자, 양쪽 끝에 남자가 적어도 1명 온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남자가 오고 여기에 여자가 오는 경우랑 반대로 여기에 여자가 오고 여기에 남자 오는 경우랑 아니면 양쪽에 둘 다 남자가 오는 경우 3개로 나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경우를 3개로 나눠서 풀려고 하니까 어때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3개로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경우를 3개로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쪽에 남자가 적어도 1명 서야 된다는 얘기는 남자가 1명 서든 2명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반대는 뭡니까? 남자가 0명 서는 거네요. 그럼 이쪽에도 여자가 서고 이쪽에도 여자가 서는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가 안 서야 되니까. 그러면 경우를 3개 따지는 게 편할까요? 하나 따지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하나 따지는 게 편합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반대 사건으로 문제를 봐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뭐다? 양쪽에 여자가 서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사람 7명이 줄 서는 방법수니까 뭐다? 7팩토리얼 되겠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제 이건 좀 이해되시죠? 7명을 7개 자리에 집어넣는 방법수는 7팩토리얼. 자, 그럼 양쪽에 여자가 서면 일단 여기에 여자 서야 되잖아요. 그죠? 넣을 수 있는 건 몇 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여긴 뭐다? 남은 2명 중에 하나에서 3P2 적으셔도 되고 여자 줄 세우는 방법은 그냥 3 곱하기 2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자 2명 서고 나면 여자 1명이랑 남자 4명이 남으니까 총 사람은 5명이 남죠. 5명의 사람을 5개의 자리에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5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양쪽에 남자가 적어도 1명 서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해보면 자리적 특성이 다른 자리에 사람들을 넣는 방법이고 이거는 뭐다? 순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좀 지울게요. 자, 뭐 그 다음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는데요. 뭐 이런 것들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개만 할까요? 자, 0, 1, 2, 3, 4 숫자 4개가 있는데 얘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 번씩만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 해봅시다. 이 문제가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는 문제면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해서 이제 뭐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아니라 0이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 번씩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젤 앞에 뭐가 올 수 없어요? 0이 올 수 없죠. 젤 앞에 0이 오게 되면 이건 4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3자리 자연수가 되니까요. 따라서 여기에 0이 못 오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중에 하나다? 0은 못 넣죠? 몇 개? 4개 중에 하나 됩니다. 그죠? 자, 넣었을 때 저는 여기에 1을 넣었다고 합시다. 이제 1은 못 쓰죠. 그럼 두 번째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이제 1은 못 쓰지만 이제 뭐를 쓸 수 있습니까? 0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0을 포함한 몇 개? 4개 중에 하나. 여기 2 넣었다고 합시다. 못 쓰죠?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중에 하나 해서 얘들을 곱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순열 문제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순열 문제들은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잘 풀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요것도 좀 치울까요? 설명 다 했으니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A, B, C, D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A, B가 얘들을 줄 세우기로 할 건데 A, B가 이웃해야 됩니다. 5명의 사람을 줄을 세울 건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웃하는 문제들은 얘들을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화 그냥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A, B가 이웃해야 되니까 얘들을 묶어버리죠. 그럼 여기 그룹 1개, 2개, 3개, 4개에서 몇 개의 그룹이 나온다? 4개의 그룹이 나오네요. 4개의 그룹이 나오면 4개의 그룹을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입니다. 그죠? 당연히. 뭐 아까도 얘기했네요. 4명의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 5명의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은 5팩토리얼. 그럼 4개의 그룹을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인데 그룹 내에서 A, B는 일단 묶여있잖아요. 하나의 그룹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얘들이 자리를 바꾸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리 바꾸는 방법은 뭐다? 2명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2팩토리얼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A, B가 이번에는 이웃을 안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중학교 때는 이걸 뭘로 풀어주냐면 얘 같은 경우에 풀이법이 2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여사건으로 좀 풀어줍니다. 이걸 여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준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뭐 한 경우?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시면 돼요. 자, 한번 빼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사람 몇 명입니까? 5명이잖아요? 5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5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 B, C, D를 마음대로 그냥 줄을 일단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5팩토리얼. 근데 A, B가 이웃하면 안 되죠. 이웃하면 안 되니까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이웃하는 걸 뺐으니까 A, B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A, B가 이웃하는 건 뭐다? 4팩토리얼에다가 2팩토리얼 위에서 구했네요.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빼주면 A, B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다. 해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은 좀 그러니까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물론 알아는 두셔야 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를 조금 바꿔봅시다. 자, 이번에는 사람이 6명이고요. A, B, C, D, E, F 6명의 사람인데 첫 번째 이번에는 A, B, C 3명이 이웃해야 된답니다. 자, 이웃하는 문제는 뭘로 풀어주면 된다? 그룹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A, B, C가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버리죠. 자, 그룹이 몇 개 됩니까? 얘들은 하나의 그룹, 얘들은 각각 움직일 거니까 3개가 돼서 총 4개의 그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4개의 그룹을 줄 세우는 방법은 얼마? 4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자, 4개의 그룹을 줄 세우고 나면 얘네끼리도 줄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룹 내에서 A, B, C로 설 수 있고 A, C, B, B, A, C, B, C, A 뭐 이런 식으로 줄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그룹 내에서 얘들끼리 줄 서는 방법은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얼마?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그러면 내가 A, B, C 3명 다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할게요. 보통 A, B, C가 이웃 안 한다고 하면 A, B, C 3명도 이웃하면 안 되지만 A, B도 이웃하면 안 되고 B, C도 이웃하면 안 되고 A, C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이웃 안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풀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네요. A, B, C만 이웃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웃 안 됩니까? A, B도 이웃하면 안 되죠? 이거 빼야 되겠죠? B, C가 이웃하면 안 되겠죠? 역시나 빼야 됩니다. 그죠?
CA가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역시나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다른 색깔로 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6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ABC가 이웃하는 건 여기 셌잖아요. 그죠? 3팩을 빼면 되겠죠? 자, AB가 이웃하는 거는 얘들 둘이 묶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룹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얘들 둘이 줄 세우는 걸 빼야 되니까 얘는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줄 세우는 걸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6팩토리얼로 줄 세우는 거 중에 이 순서대로 서는 경우도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줄을 서게 되면 일단 ABC 이웃하죠.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그죠? ABC가 이웃한 경우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빼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AB도 이웃하지 않습니까? 얘도 이웃하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빠진단 말이에요. BC도 이웃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또 빠지겠죠. 그럼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도 한번 빠지고 여기서도 한번 빠지고 여기서 한번 빠니까 총 몇 번 빠집니까? 3번 빠지게 됩니다. 그죠? 얘는 한 번만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나면 얘 둘이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겹치는 것만큼은 뭐 해줘야 됩니까?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얘 둘이가 겹치는 게 있고 얘 둘이가 겹치는 거 있고 얘들끼리도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얘네끼리 겹치려면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겹치는 걸 다시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니까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어떻다? 너무 많아지게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요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A의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할 때 그냥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만 더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의 합집합 B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A의 개수는 파란색, B의 개수는 노란색. 그럼 전체 개수를 A의 개수에다 B의 개수를 구하면 요 부분,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두 번이 카운팅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수를 정확하게 구해주려면 여기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놈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얘네끼리 이웃한단 말이에요. 이웃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됩니까? 두 번 빠지지 않게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겹치는 걸 빼줘야 된다고요. 한번. 근데 얘들은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경우에서 어떻게 나온다?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좀 어려우시면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3명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어렵다.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끼워 넣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끼워 넣기. 자, 끼워 넣기가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ABC가 뭐 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ABC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누구는 이웃해도 됩니까? DF는 이웃해도 되죠. 얘들 먼저 세워주세요. D랑 E랑 F. 얘들 먼저 줄을 세워줍니다.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 그러니까 이웃 안 하는 문제는 끼워 넣기로 푼다 그랬는데 이 끼워 넣기는 뭐냐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부터 줄을 먼저 세웁니다. 세워놓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줘요. 자, 얘들을 줄 세우고 나면 여기 사이랑 간격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4개의 간격에다가 ABC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들어가고 B가 여기 들어가고 C가 여기 들어가면 ABC는 절대 뭐 할 수가 없다? 이웃할 수가 없죠. 한 칸에 한 명씩만 들어갈 거니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사이에 이제 ABC를 넣을 건데 원리는 이겁니다. ABC가 이 자리에 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으면 얘가 번호표를 뽑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럼 A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A가 뽑을 수 있는 번호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4개 중에 하나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을 뽑았으면 A는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B는 1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B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B도 어딘가에 들어가요. 그럼 C는 또 남은 뭐다?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요 4자리 중에서 뭐다? 3자리를 뽑아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니까 4P3 혹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순열에서는 사실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유형이 이 2가지입니다.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2가지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웃하는 문제는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전체 그룹을 줄 세운 다음에 그룹 내에서 그룹이 되어 있는 묶여있는 애들을 줄 세우는 방법을 곱한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보다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에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부터 먼저 줄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끼워 넣기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는 문제. 그럼 여기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 똑같은 의자가 7개가 일렬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이 똑같은 7개의 의자에 ABC 3명을 앉힌다고 합시다. 자, 똑같은 의자 7개 ABC 3명을 앉힐 건데 이때 이 ABC가 뭐 할 수 없다? 이웃하게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7개 의자에 이제 ABC를 앉힌 건데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네요. 그죠? 뭘로 풀어줘야 된다? 이거 끼워넣기로 풀어야 되겠다. ABC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ABC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거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의자가 7개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간다고 해볼까요? 사이 간격 몇 개입니까? 뭐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의자가 2개입니다. 의자가 2면 사이 간격이 몇 개? 3개가 되죠? 의자가 3개가 있으면 사이 간격은 몇 개가 됩니까? 양쪽까지 치면 총 4개. 그럼 의자가 7개니까 뭐다? 사이 간격은 8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그럼 이 8개의 자리에 ABC를 넣는다고 하면 8개의 자리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 번호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뽑을 수 있는 건 뭐다? A가 뽑을 수 있는 건 8개 중에 하나, B는 7개 중에 하나, C는 6개 중에 하나,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뭐예요? A가 여기 들어오고요, B가 여기 들어오고요, C가 여기 들어온다고 치면 ABC가 의자에 안 앉아있죠. 그죠? 의자 사이에 얘들이 도니까 얘들이 지금 의자 사이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ABC를 일단 앉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자를 놔둔 채로 얘들을 앉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조금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7개 의자 중에서 AB가 앉아야 되니까 ABC한테 줄 의자를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ABC한테 줄 의자 3개를 먼저 뽑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 뽑아서 ABC한테 주든 이렇게 3개 뽑아서 ABC한테 주든 아니면 요렇게 뽑아서 ABC한테 주든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의자가 전부 똑같은 의자입니다. 그죠? 똑같은 의자. 의자가 똑같은 의자라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자 3개를 일단 뽑아서 ABC한테 나눠주도록 합시다. 자, 3개의 의자를 ABC한테 나눠줄 겁니다. 나눠주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의자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아니면 이 의자는 B한테 주고 이 의자는 A한테 주는 바꿔서 주는 거 같나요? 달라나요? 똑같죠? 자, 의자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똑같은 의자라서. 그러니까 뭐 의자를 어떻게 주든 어쨌든 얘들은 똑같은 의자를 한 개씩 받는 거니까 의자를 ABC한테 나눠주는 방법수도 몇 가지다? 한 가지라는 거 이거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똑같은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라서 아마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ABC한테 의자를 하나씩 줘요. 자, 의자를 뽑는 것도 한 가지, 의자를 나눠주는 것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카운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의자가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의자가 남죠. 이 4개 의자 사이사이에 ABC가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의자를 깔고 앉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AB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죠? 2, 3, 넷, 5개 자리니까 번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번호 뽑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A가 뽑을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니까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나와서 답은 얼마? 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웃하지 않는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나머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좀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나요? 자, 전제가 뭐다? 일단 의자를 한 개씩 빼서 얘네들한테 나눠주자. 그리고 얘들의 줄을 세워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 문제를 그냥 못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정답은 아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개인데 60개라는 게 사실 적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가다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의자가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의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ABC는 여기 앉을 거고요. 얘들이 이웃하게 앉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노가다로 한번 해봅시다. 다 적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ABC가 앉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에 A가 들어가고 어디에 B가 들어가고 어디에 C가 들어간지는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ABC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여기 앉았다고 할게요. 누군지 몰라요. ABC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1번 자리에. 그럼 2번 자리는 못 앉죠. 그럼 일단 3번 자리에 앉을 수 있고 5번 자리 이렇게 앉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한 개의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앉고 3번에 앉으면 5번이 아니라 6번에 앉을 수 있겠죠? 1번에 앉고 3번에 앉으면 7번에 앉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한 명이 1번에 앉고 이제 3번에 앉는 건 다 했잖아요. 4번에 앉으면 6번에 앉을 수 있겠죠? 1번에 앉고 4번에 앉으면 7번에 앉을 수 있겠죠? 좀 헷갈리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1번에 앉고 5번에 앉으면 4번 한 것도 다 했으니까 7번에 앉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번에 앉는 건 다 했습니다. 그죠? 얘가 6번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5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럼 이걸 땡겨봅시다. 얘가 2번에 앉아요. 그럼 1번, 3번 어차피 못 앉죠? 4번에 앉고 6번에 앉고 2번에 앉으면 4번에 앉고 7번에 앉고. 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뭐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가다로 할 수 있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노가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2번에 앉고 4번, 6번, 4번, 7번 다 했으니까 이제 4번 끝났죠? 5번에 앉고 7번에 앉고. 그럼 5번, 7번 왔으니까 2번도 끝났습니다. 그죠? 자, 3번에 앉으면 5번, 7번 하면 끝이네요. 그죠? 그럼 봅시다. 일단 ABC가 무조건 1번, 3번, 이거는 1번, 3번, 5번에 앉는 거예요. ABC가. 그럼 ABC가 ABC 앉을지, ACB 앉을지, BAC 앉을지, BCB 앉을지 모르죠. 그럼 ABC를 이 세 개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은 뭐다? 자리는 정해져 있고 정해진 세 개 자리에 3명 앉히는 방법은 그냥 3팩입니다. 그죠? 얘도 뭐다? 배열하는 거 그냥 3팩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 3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얘가 몇 개 나온지만 알면 되니까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얘는 뭐다? 3팩토리얼에다가 얘가 총 10개씩 나오니까 10을 곱한다 하면 역시나 6이니까 곱하면 6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풀어줄 수 있다고요.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수록 우리가 자꾸 경우를 나와서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써보고 규칙성을 해보고 이런 학생이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죠. 그죠?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좀 더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자리고 2번 자리고 3, 4, 5, 6, 7 이렇게 7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처음에 1 뽑고 나서 일단 연달아서 그쵸? 1번, 2번 이렇게 못 뽑잖아요. 3번, 4번 못 뽑으니까 1번, 3번, 5번을 뽑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번, 3번, 6번 얘는 1, 3, 7 그러면 굳이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적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1, 3, 4는 안 되니까 5, 6, 7 다 했으니까 1, 4로 가면 제일 작은 거 6 1, 4, 7 1, 5 되면 7밖에 안 되고요. 5, 7 끝냈으니까 이제 다 했죠? 2로 가면 2, 4, 6 2, 4, 7 2, 5, 7 3, 5, 7 그냥 이렇게 10개가 나온다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3팩토리얼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들이 좀 까다롭게 나올 텐데 뭐 영 안 되면 자리 자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애들을 집어넣는다. 이런 마인드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순열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진 않았나요? 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일단 오늘 배웠으니까 숙제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5년 됐나요?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에. 자, 이건 숙제입니다. 자, 1층에서 4명이 탑니다. 1층에서 A, B, C, D 4명의 사람이 탑승을 해요. 탑승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거거든요. 얘들이 올라가서 2층부터 내려요. 이 건물은 10층까지입니다. 자, 다시 하는 얘기지만 1층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1층에서 A, B, C, D 4명이 타서요. 2층부터 10층까지 총 9개 층이죠. 이 9개 층 중에 하차를 해요. 하차를 하는데 조건은 뭐냐면 한 층에 한 명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에서 A 혼자는 내릴 수 있지만 4층에서 A, B가 동시에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A, B, C가 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층에는 한 명만 하차를 하고요. 그리고 이웃 한 층에는 하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는 내릴 수 있는데 만약 2층에 누가 내렸다면 3층에는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3층에 내리면 2층과 4층에는 내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요 문제인데 이거 예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인데 애들 조금 까다로웠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자, 요걸 이제 일단 숙제로 할게요. 요 문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문제 풀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네, 순열에 교과서에 있는 순열 문제들 풀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셨을 건데 뭐 듣느라 되게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